프로유튜브입니다. 오늘은 흔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무기력증 사례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대체 무엇이 무기력을 불러오는 걸까요? 그럼 사연 먼저 들어보시죠. 안녕하세요. 20대 중반 여성입니다. 제가 공부에 대해 무기력증이 너무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잘 안 될 정도예요. 이 증상은 10대 후반 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는데요. ADHD일까요?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무슨 간단한 테스트에서 ADHD 의심이 나온 적이 있음. 공부 외에는 참을성도 있습니다. 성인이 되어서 잠깐 학업을 접고 일할 때도 성실했습니다. 지각도 한 번 한 적이 없어요. 인간관계에 문제 없다고 생각해서 스트레스 받지도 않고요. 남들과의 대화도 잘했어요. 근데 제가 공부에 대해 집중이 안 되고 무기력하고 공부만 하려 하면 폭식증이 생길 정도로 일상생활이 망가져요. 다시 학업을 이어가는데 이게 너무 힘드네요. 제 주위에 다들 학업 성과가 좋은 사람들만 있어서 더 스트레스가 심하고요. 좀 집착이 있는 편이죠. 열등감도 들고 무시당할 것 같기도 하고요. 약 먹어볼 생각도 했었는데 부작용도 만만찮더군요. 몇 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이 증상을 어떻게 치유할 방법이 없을까요? 그리고 특정한 것에 집중력 저하되고 무기력한 게 무슨 병인지 궁금해요. 참고로 제가 심리학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어릴 적에 병원에서 MMPI 같은 검사하면 우울감은 항상 낮고 강박과 편집은 높다고 나왔어요. 공부만 하면 무기력해지는데 그 외의 다른 부분들은 모두 괜찮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우리 주변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있어요. 공부를 하게 되면 막 무기력해지고 그럴 수 있는데 태블릿이나 컴퓨터 상에 있는 공부하는 내용은 또 집중이 잘 됩니다. 그렇다는 건 종이책을 잡고 공부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. 보통 이런 현상이 등장하게 되면 학생들이 굉장히 곤란해합니다. 그런데 그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? 난독증으로 스스로 자가진단을 합니다. 난독증이라서 내가 글자를 못 읽는구나. 그래서 난독증 테스트를 찾아요. 온라인에서 그리고 난독증 테스트를 진지하게 읽고 난독증 결과가 맞는지 아닌지 생각합니다. 아니라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많죠. 난독증 테스트가 온라인에 있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. 과거 제 내담자 한 분도 이런 현상이 심해서 종이책 못 보고 태블릿에 필기하고 그랬었습니다. 종이 위에 글자를 읽지 못하고 쓸 수가 없었거든요. 스스로의 행동에서 효율이 떨어지니까 ADHD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. 그런데 난독증이라도 카톡은 또 잘할 거예요. 정신분석에서 이야기하는 백지공포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. 이 백지공포증이 있으면 종이 위의 글자를 잘 읽지를 못합니다. 조금 어렵게 이야기하면 상징저지라고 그럽니다. 글을 읽다가도 이해했는지 궁금해서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읽기도 하죠. 신경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서는 드물지 않게 등장하는 것이기도 하고요. 그걸 단순히 난독증으로 말해버리고 끝내면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치고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. 즉, 자신의 행동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. 지금 질문자분에게는 상징저지라는 측면이 등장했고 그것이 공부를 좀 방해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자아 효율도 좀 낮아지게 되었을 것이고요. 그 기간이 오래된 만큼 증상도 그만큼 발달을 했을 겁니다. 폭식증을 보이거나 하는 것은 그만큼 증상이 발달을 해왔다는 거죠. 긴장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겁니다. 폭식 자체는 그 긴장을 견디기 위해서 등장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제가 아는 분 중 한 명은 10대 후반에 이런 현상이 발생해 30대 중반까지 글을 거의 읽지 못하고 듣기로만 공부를 했습니다. 그런데 카톡은 또 잘했죠. 거기다가 신경증이 발병한 지 오래된 사람이었습니다. 물론 나중에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. 주변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많으면 스트레스를 받을 겁니다. 스스로도 비교되기도 할 것이고요. 본인도 잘하고 싶은데 도저히 되질 않으니까 자존심도 많이 상할 겁니다. MMPI 검사를 하신 것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우울감이 낮고 강박과 편집이 높다고 나왔다면 이걸 제 관점에서 본다면 기본적으로 생각이 많고 에너지도 많은데 그 생각이 일단 중심이 잡히지 않아서 여기저기로 튄다는 겁니다. 이것은 나중에 행동화로 이어지게 된다면 알바를 한다거나 해도 한 군데에서 하지 못하고 여기 찔끔 저기 찔끔하기도 하고요. 게다가 게임을 한다고 해도 엔딩을 보는 경우가 없기도 합니다.
게임을 끝까지 플레이하지 못하는 케이스는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접하기 쉬울 겁니다.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신경증의 징후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죠. 사람들이 자주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진단명이에요. 그럴 때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. 진단명은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. 그런데 사전에 진단명을 알게 된다면 자기 행동의 합리화 도구로도 사용이 되죠.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도 그걸 수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. 예를 들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스스로를 설명할 때 내가 소시오패스라서 그런 거야 라는 식으로 자기 합리화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. 그래서 진단명 자체는 전형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면 신뢰할 수 있는 치료자를 통해서 진단받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.